자,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다시 환경공학 기초 들어가게 된 신영조입니다. 환경공학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학 개론이라고 책이 있는데 그 기본서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공학 기본서는 환경공학 기초, 수질오염, 폐기물과 토양, 그리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지금 기초이론이라고 하는 기초반은 환경공학 기초부터 시작해서 8주간 진행이 되는데 환경공학 기초 요 파트 1 첫 번째 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도상을 따져보게 되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죠. 수질오염에 있었을 때의 수질오염 지표와 그리고 수자원과 공공수역, 그러니까 공공수역 관리 이런 쪽으로까지 좀 걸쳐집니다. 그래서 기초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환경공학을 하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본적인 개념들이 환경화학에서 수질에 있었을 때 수질화학 부분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공학 기초를 하면서 수질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기초 분야라고 해서 이제 환경공학 개론을 나누는 것보단 교재에 있었을 때의 배치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기본 이론이 들어갔는데 3개월간 12주 동안 수질오염 방지 기술부터 마지막 소음 진동까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총 다 해서 18주가 돼요. 이제 4개월이 넘죠. 그래서 이 4개월이 뭡니까? 5개월이네요. 5개월? 5개월은 좀 안 되는구나. 5개월이네. 20주네요. 20주. 20주니까 5개월이네요. 5개월 동안 우리 환경공학 개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환경공학이 이렇게 5개월 동안 볼 만큼 많은가 내용이 우리 교재는 상당히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넓어요. 넓은데 최근에 나온 2020년도 상반기 지방직 시험을 보시면 상당히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들만 하나씩만 다루면 좀 짧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환경이라는 부분이 자연계와 주변 자연 환경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어우러져 있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곳에서 일어나는 오염 현상과 오염 물질의 특징 제거 과정까지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익힐 수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떼서 기억하고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면 사실 저는 외우는 걸 잘 못해요. 외우는 걸 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외우는 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 일반적인 인간의 좀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시험 기간까지 1년 동안 쭉 끌고 가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권하는가 지금 이렇게 5개월 동안 쭉 가면서도요 이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그럼 한 번 반복하는데 5개월이면 1년 동안 2번밖에 반복 못하나?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차근차근 나갈 겁니다. 차근차근 나아갈 건데 이것을 나중에 2번째 볼 때는 좀 더 빠르게 보여야 되겠죠. 빠르게 봐야 되는데 이게 앞에 내용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했더니 또 새로운 것 같고 뒷부분 공부했는데 앞에 있는 문제를 풀었더니 처음 보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좀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수업 과정에서는 이 환경공학에 있었을 때에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고 나머지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에 있었을 때 조금 잘 안 나오는데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은 밖으로 빼서 심화 과정이라 그래서 한 달간 따로 하게 됩니다. 이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뭐냐면 환경부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7급 연구사 이런 쪽의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것,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들만 다루게 되고요.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이 9급이다, 일반 지방직이다, 9급이다라고 할 경우는 한 요 정도 선에서만 다시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요 심화 과정이 한 달 있어요. 그럼 요 한 달 텀 동안 내가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5개월간 배운 거를 한 달 텀 동안 보라는 건가? 무리이지 싶은데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서도 계속 문제를 풀면서 우리 교재가 확인 문제를 두면서 이 부분 끝나면 끝날 때쯤 다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끝날 때쯤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계속 나가게 되는데 이 교재만 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를 같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특강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심화 과정이 끝나면 문제풀이가 3개월간 12주 들어가고요. 모의고사 문제풀이라고 해서 계속 전체적인 시험 보는 연습용으로 모의고사 문제들을 쭉 한 달간 풀게 되고 파이널 특강은 그 시대쯤 해서 이제 요점 정리해서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이 부분은 좀 보고 들어갑시다 하고 하게 되는 게 파이널 특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세요라고 보통 추천을 하는데 이제 1년 준비를 하시는 분은 보게 되면 이게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쭉 풀어보시고 내가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판단을 하셨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를 병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최대한 맞춰놨는데 그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을 변형을 시켜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BOD 문제라고 한다면 똑같은 문제를 이런 형태로 시험이 나왔으니까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래서 계속 같은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연습을 해서 내게 되도록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책 하나 가지고 이거 책 문제풀이 한 번 다 풀었으니까 이건 이제 말고 딴 책 풀어야지가 아니고요. 이거를 한번 다 풀었으면 사실은 거기다 다 적어 놓으면 다시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푸는 거예요. 했을 때 여기 지난번에 틀린 문제를 또 틀렸다. 그럼 그 개념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이 진도가 이만큼 나갔어도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하셔서 이제 나가시면서 차근차근 채우세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차근차근 채우는데 나는 무조건 문제풀이 할 때 100점을 맞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인 환경공학에 큰 나무가 있다면 처음에는 내가 이 개념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구나 해서 큰 줄기가 이어지는 형태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소하게 막 숫자 기억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리법에 있었을 때 막 종류들 그래서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그 다음 문제에서 차근차근 채워가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지금 나무처럼 그리고 싶었는데 표현이 안 좋아요. 나무처럼 크게 이제 줄기를 쫙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줄기를 확인하는 다양한 확인 과정들을 거쳐서 기반을 튼튼하게 꽉 채운 후에 나머지 가지들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일단 그거를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나아갔을 때 이제 다 아는 것 같고 왠지 다시 또 뭐 이거 보니까 그냥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구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공부는 모르는 것을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개념 몰랐어.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몰랐어. 그거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문제만 보면 틀려? 그럼 분명히 내가 모르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게 없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데 보다 더 충실하게 준비해 갈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라라고 했을 때 내가 질문할 게 없다라는 거는 아직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다 알아서 이 부분은 무슨 문제든지 다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 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질문할 게 없어요 라고 한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과 너무 잘 알아서 지금 너무 졸린 사람. 그래서 시험을 보시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다행이겠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는 반드시 이렇게 나무를 세우듯이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채워가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공학에 있었을 때의 공부 방법은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라고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서 환경공학 기초에 있었을 때 첫 번째 챕터 1 기초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이론에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기초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이 부분을 지루해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첫 시간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조금 환경공학이라는 개념이 단위를 나타내서 뭐 계산하는 것이 많은데 그 단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편리하게 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게 뭘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했더니 우리가 나타내는 단위, 퍼센테이지, ppm, 그다음에 뭐 밀리그램 퍼 리터라든지 이러한 각종 계산에 있었을 때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 그 단위들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넣습니다. 자, 농도 표시 방법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백분율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자,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 퍼센테이지 무조건 백분율이야. 정확한 의미는요,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2 제곱승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수질도 다르고 대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수질 또 토양도 다르고요, 폐기물도 다뤄요. 수질은 액체고 대기는 기체고 토양 폐기물은 고체예요. 그러다 보니 그 농도를 나타냄에 있었을 때에 수질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있는 물질, 그래서 밀리그램 퍼 리터,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웨이트, 무게와 볼륨, 리터, 밀리그램 퍼 리터라는 그러한 형태이죠. 그래서 지금 단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밀리그램 퍼 리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무게와 부피라는 서로 다른 표현법으로서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부 백분율 하면서 단위가 없는 비율로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기 같은 경우에는 기체, 공기 중에 어떤 기체라고 하니까 부피분의 부피로서 백분율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백분율을 나타내는 데 있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부피와 부피, 그 다음에 또 웨이트 퍼 웨이트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게와 무게니까 단위가 없어지게 되죠. 자, 단위가 없어진다라는 건 그램 퍼 그램, 이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리터 퍼 리터 없어집니다. 단위가 무차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무차원이 되는 게 바로 요 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차원 그램 퍼 리터인데 그럼 얘네들은 무슨 기준으로 바꿀 거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쭉 찾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쓸 때 기준이 뭐냐면 바로 법규, 두 번째로는 공정시험법과 같은 공인된 규칙,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농도 표시법들은 전부 다 공정시험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공정시험법이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대기오염 공정시험법,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공정시험법,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법, 폐기물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게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 문제에 나왔나를 찾아봤더니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공학 개론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벗어나서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이 뭘까? 가장 근접한 게 뭘까를 비교를 해봤더니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용액이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용액. 그래서 용액이라는 것은 액체, 물에다가 어떤 물질이 녹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용액에 대한 개념으로서 나타내는 기준이 바로 요 웨이트 퍼 볼륨, 밀리그램 퍼 리터. 근데 이제 물의 기준이에요.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따지고서 물의 밀도를 가지고서 부피와 질량을 환산해서 무차원으로 만든 백분율, 100mg 분의 100mg 분의 g이란 또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중에 100g 중에 어떠한 성분 용량 g이라는 백분율이 가장 기본이지만 일반적으로 용액이다라고 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용액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퍼센테이지는 웨이트 퍼 볼륨 이 기준으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또는 대기에서 또는 이런 기체상으로라는 표기가 있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볼륨 퍼 볼륨인데 볼륨 퍼 볼륨으로 적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대기오염 공정시험법에서 퍼센테이지 했을 때 중량 백분율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량 백분율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백분율은 우리가 그 시험에서 주어지는 조건이고 주어지지 않는 조건일 경우 용액일 경우에는 웨이퍼 볼륨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앞서 보여 중량과 부피의 환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수질의 기준에서 용액의 녹이는 용액의 용매가 되는 것은 대부분 다 물입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가 기준이 되는데 물의 밀도가 1kg/L예요. 자, 1kg/L라는 의미는 뭐냐면 물 1kg은 1리터와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물의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밀도가 1kg/L다라고 표현을 하고 비중이 1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비중이다, 용액에 얘기했을 때 비중이 1.2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물의 밀도 1kg/L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의 1.2배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물이 1kg/L이기 때문에 비중이 1.2다 하면은 그 용액의 밀도는 1.2kg/L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환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냥 어떤 용액 1kg분에 지금 어떤 물질이 10g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요 1000g분에 얘가 10g이니까 이것은 10의 -2승 g 없어지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퍼센테이지다라고 바꾸면 돼요. 요거 이 개념을 내가 너무너무 쉬워. 이제 그렇게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다라는 비율로서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나올 단위들이 다 퍼센테이지인 것처럼 비율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10의 -2 제곱승이다라는 비율을 맞추면 된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뭡니까? 단위들도 그 비율에 맞추면 돼요. 자, 그럼 퍼센테이지에 대한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거 용액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퍼센테이지는 10의 -2 제곱승이다라는 비율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거는 그냥 이게 기초반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다양한 그러한 기준들이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퍼센테이지 해서 용액이다 하면 수질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대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볼륨/퍼 볼륨으로 해도 되지만 대부분이 다 중량 백분율이라고 표기할 때는 웨이퍼 웨이트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분율이에요. 자, 천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물의 밀도가 1kg/L이니까요. 물의 밀도가 1kg이 1리터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1000g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g은 거꾸로 얘기하면 10의 -3 제곱승 리터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리터분의 g이라는 것은요. 10의 -3 제곱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다? 천분율은 그냥 천분율 그 자체의 의미로서 10의 -3 제곱승이다 라는 의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단위를 쓰면 g/L이다 라고 써도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뭡니까? ml/L이다 라고 해도 천분율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1리터는 10의 3제곱 ml이니까 그래서 ml/L는 10의 -3제곱이다. 또 뭐죠? mg/g이다. 이것도 천분율이에요. 그 다음에 g/kg도 천분율입니다. 자, 그래서 단위를 보시면 천분율을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단 주의할 게 있죠. 우리가 천분율을 하면서 PPT, part per thousand라고 해서 PPT로 하게 되는데 PPT라고 표현이 될 때 우리가 보통 용액일 경우에요. 이게 지금 천분율로서 PPT로 정의되어 있는 건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이거는 이제 기초반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자율성 유기오염 물질 공정시험법 같이 이제 연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쪽으로 시험 과목이 정해졌다면 공정시험법을 다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PPT는 트릴리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심화반에서 혹시나 내가 보고자 하는 분야가 그런 쪽이라면 요 천분율이 아닌 PPT라고 했을 때 그때 다루고 있는 개념들은
T이긴 하나 트릴리온에서 10의 마이너스 12제곱승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기초반에서는 전체적인 환경공학 기본 개론을 한다면 천분율은 PPT 10의 마이너스 3제곱승이다라고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천분율이 나오는 건 거의 없고요. 딱 한 군데가 있죠. 어디? 해수의 염분 농도를 나타낼 때 퍼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이거잖아요. 퍼밀이 여기 뒤에 동그라미가 2개가 있어요. 이게 바로 퍼밀 기호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천분율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정시험법에는 요 퍼밀이라는 기호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환경공학 개론 수업을 쭉 들으면서 퍼밀이라는 천분율 단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다? 바로 해수의 염분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해수의 염분 농도가 평균적으로 35퍼밀이다라고 하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하면 3.5%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단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앞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부피와 무게를 기준으로 할 때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1kg/L를 기준으로 했을 때 1kg, 그러니까 그램 퍼 밀리리터는 1, 그다음에 밀리그램 퍼 마이크로리터도 뭡니까? 1, 그리고 또 마이크로그램 퍼 나노리터도 1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10의 마이너스 2제곱승이 이제 퍼센테이지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었을 때에 그램 퍼 리터를 하게 되면 그램 퍼 리터는 10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승이 됩니다. 그쵸? 3제곱승이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0.1%가 됩니다. 다음 우리가 여기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PPT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는 지금 PPT라고 표현을 해요. 용액일 때. 어떠한 질문이 쭉 나오면서 용액의 PPT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램 퍼 리터를 그냥 PPT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쭉 보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단위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미리자가 들어가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승, 마이크로자가 들어가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 나노가 들어가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승이에요. 그거 외에도 쓰는 거 단위를 보게 되면 이제 큐빅미터. 그래서 1큐빅미터는 10의 3제곱 리터이다 라는 거. 톤은 잘 안 써요. 요건 안 쓰고 싶었는데 공란을 남겨두기가 조금 그래서 톤은 잘 안 쓰지만 톤으로 쓰는 건 주로 폐기물에서 쓰죠. 폐기물에서는 톤이란 단위가 나오는데 1000kg이 1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큐빅미터 또는 리터 라는 부피, 그리고 마이크로리터는 잘 안 써요. 미리리터까지. 그래서 부피에 있었을 때 단위는 미리리터, 리터, 큐빅미터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게 되고 단위로 있었을 때는 미리그램, 그 다음에 킬로그램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초 시간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백만분율이에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수질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위죠.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pp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질에 있었을 때의 BOD가 10ppm이다. 용존산소 DO가 5ppm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비율, 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무차원이에요. 무차원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앞서 예를 들어서 1kg은 10의 6제곱승 미리그램이죠. 키로는 10의 3제곱인데 그램에 10의 마이너스 3, 10의 플러스 3. 그래서 합하면 6제곱, 10의 6제곱승이 되죠. 그런데 이게 1kg이 1리터죠. 따라서 지금 미리그램 퍼 리터 하게 되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6kg, 6제곱의 리터가 되고 킬로그램 퍼 리터가 바로 1이기 때문에 없어져서 얘가 10의 마이너스 6 따라서 ppm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팍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밀리그램 퍼 리터 바로 ppm이야.
이게 바로 이렇게 환산이 되도록 이게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ppm이라니 하면 수질에서는 미리그램 퍼 리터로 바로 환산을 한다. 그 기준이 뭐죠? 바로 수질에서는 용액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용액일 경우 물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ppm의 웨이퍼 웨이트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ppm을 웨이퍼 웨이트로 표현하게 되면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그다음에 얘가 그램 퍼 톤. 그다음에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런 식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표현하게 되면 이런 걸 가장 많이 쓰고 얘네들은 잘 안 쓰게 되죠. 다음 볼륨 퍼 볼륨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요.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 그다음에 리터 퍼는 없네요. 큐빅미터 10의 3제곱승이니까 마이크로리터 퍼 리터, 나노리터 퍼 밀리리터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본 적이 있어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ppm을 나타내는 동일한 단위로 보게 되면 앞서 있었던 그 단위들 그냥 바로바로 환산돼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자라는 형태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거는 아까 했던 거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1억 분율입니다. 자, 1억 분율 같은 경우에는 뭐죠? 10의 마이너스 8제곱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8제곱승은 우리가 100 밀리언이라고 해서 ppHM으로 표현해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우리 ppm은 알고 ppb도 아는데 ppHM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pm처럼 단위를 같게 맞춰주면 되고 비율을 10의 마이너스 8제곱승으로 맞춰주면 돼요. 그 다음 10억 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9제곱승 ppb로 표현합니다. 수질에선 거의 표현하지 않고 대기 또는 미량 물질을 측정하는 데서 주로 나타내는 단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로그램 퍼 아까 킬로그램 아까 ppm 같은 경우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었습니다만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10의 3, 그러니까 3제곱승이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무차원의 단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승 따라서 퍼밀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승이니까 곱하기 10을 해줘야 얘가 같은 값이 되고 그 다음 ppm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이니까 얘는 10의 3제곱을 곱해줘야 같은 값이 되고 그 다음 ppHM은 10의 마이너스 8제곱승이니까 여기에 10의 5제곱승을 해줘야 6제곱 3이죠. 마이너스 8 4 이제 여기 지금 6이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여기 4네요. 4. 얘가 잘못됐죠. 4제곱을 해줘야 되고 얘가 6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ppm에서 여기 지금 순간적으로 잘못 넘어갔죠. 퍼밀인데 여기 10을 곱한 걸 까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ppb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승인데 지금 1%랑 같아지려면 10의 7제곱승을 해줘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반드시 ppm은 10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무차원의 단위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차원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할 때, 계산을 하고자 할 때 그 개념이 용액인가 기체인가에 따라서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기체의 농도를 내냄에 있었을 때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체의 농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온도와 기준 압력을 정해줍니다. 그게 바로 STD, 스탠다드 상태, 0도시 1기압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체의 농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액체는 물의 비중이 1이고 또 물은 사실상 온도에 따라서 그 밀도가 크게 변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온도가 그러니까 100도씨까지 올라가지 않지만 거의 그 정도 올라가더라도 밀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부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기체의 부피의 273분의 1만큼씩 증가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온도가 273도 올라가면 0도씨 때의 기체의 부피가 있다면 273도씨의 온도에서는 그 기체는 부피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예, 부피가 2배가 되니까 밀도가 달라지겠죠. 왜? 밀도는 중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니까. 그래서 또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 상태로서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농도를 나타낸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참고적으로 그때 부피가 그렇게 변하면 우리가 표기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0도씨 1기압에서 STD 상태, 스탠다드 상태라고 했는데, 보통 이게 표준 상태에서 측정한 기체의 부피를 S 큐빅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 큐빅미터는 0도씨 1기압일 때 우리가 측정한 기체의 부피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측한 상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된 건 잘 못 보셨을 거예요. A 큐빅미터. 그래서 실측한 상태에 어떠한 온도 at T도씨 P ATM 이렇게 좀 달아주는 편이죠. 어떠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을 했을 때 그게 0도씨 1기압이 아니면 몇 도씨 몇 기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를 쭉 봤을 때 아직 A 큐빅미터라고 나온 적은 없어요. 대기오염 공정시험법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S 큐빅미터도 안 나오고 N 큐빅미터라든가 또는 그냥 큐빅미터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인 상태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거는요, 이제 다른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너무 미량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 안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넣어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온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수질과 대기에 있었을 때는 기준 농도가 0도씨였는데 온도가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25도씨 1기압 이런 기준을 해요. 근데 이것도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따져야 될 거, 우리가 기체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한다. 표기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S 큐빅미터, 그 다음에 그냥 큐빅미터 또는 N 큐빅미터라고 하고, 옆에 A 큐빅미터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큐빅미터 옆에 at T도씨 P 기압이라고 적히면 그건 바로 그 온도와 기압에서 측정한 실측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위 환산이 있는데요. 수질 분야에 있었을 때 아까 이건 했어요. 그쵸? 무조건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환산을 한다. 그래서 BOD 1ppm이다. 1mg/L이다. COD, DO 이런 것들 전부 mg/L와 ppm을 같이 씁니다. 자, 그 다음 대기 분야에 있었을 때는 아까 이상기제 방정식에 근거를 하고요. 이때에 아까 물 같은 경우에는 부피와 무게의 환산 기준이 물의 밀도였다라고 하면은 그럼 기체는 공기를 기준으로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이 가지는 부피가 22.4L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몰 분자량일 때 그 공기의 부피가 22.4L, 공기가 아니라 그 기체의 부피가 22.4L이다.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1몰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얘가 32g입니다. 32g인데 이 32g의 공기 기체가 있다면 0도씨 1기압에서는 무조건 22.4L. 그래서 얘가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공기다라고 하면 공기의 1몰 분자량은 약 29입니다. 그래서 약 29g이 있다면 얘는 그때 22.4L가 가진다. 그래서 온도 0도씨 1기압인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밀도가 쫙 정해지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환산은 잘 안 나오는데요. 가끔 대기 문제에서 배출가스 중에 황산화물 농도 또는 어떠한 온도에서 어떤
가스상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0도씨 1기압일 때는 얼마였는데 이것이 25도씨일 경우에는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실제로 나왔어요. 우리가 저 뒤에 보면 단원 학위 문제에서도 그 기출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ppm을 mg/s⁹m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 ppm인데요. 보통 이게 가스상 물질이죠. 대기일 경우. 그러면 기체를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기체가 배출이 됐을 때 ppm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이니까 우리가 부피를 쉽게 다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죠. 자, 그러면 요거는 ppm은요. 0도씨일 때 1ppm이 그럼 100도씨일 때는 몇 ppm이 될까요? 0도씨일 때 1ppm은 100도씨에도 1ppm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기 때문에 0도씨면 S 스탠다드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밀리리터도 0도씨예요. 그 다음에 얘가 100도씨죠. 그럼 큐빅미터 at 100도씨가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밀리리터 이 가스도요. 그때 100도씨예요. 얘만 밑에 있는 원래 있는 전체 가스만 100도씨고 그 안에 있는 성분은 0도씨일 리가 없죠. 똑같이 온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서 100도씨면은 100도씨 1ppm은 0도씨에도 1ppm이에요. 그래서 ppm이란 그 자체로는 변하지 않아요. 단 뭐죠?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로 바꾸면 바꿔져요. 왜? 질량은 안 변하는데 부피는 변하니까. 그래서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은 이렇게 되고요. 지금 ppm이니까 만약에 A라는 값이 가지고 있다. 우리 교재는 C라고 표현해놨죠. 그래서 A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밀리리터 퍼 S⁹m다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물질의 1몰 분자량을 M이라고 할게요. A의 1몰 분자량. 그러면 이 M g이 되겠죠. 1몰 분자량이. M g일 때 얘는 지금 0도씨 1기압이니까 0도씨 1기압에 모두 무슨 22.4 리터의 부피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위가 지금 뭐죠? 거꾸로 됐네요. 여기가 지금 A라는 성분이니까 A라는 성분이 22.4 리터를 가질 때 M이라는 질량 1몰 분자량을 가지게 되고요. 요거는 그냥 똑바로 바로 생략을 해도 됩니다만 지금 10의 밀리리터니까 밀리리터일 때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미리그램인데 그램일 때 10의 3승 미리그램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 없어져서 바로 이렇게 되고요. 그램 없어지고 리터 없어지고 밀리리터 없어져서 남는 건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 그래서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로 남게 되죠.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SO2. SO2는 1몰 분자량이 32 플러스 32니까 64. 입니다. 자, 이 SO2가 얼마 있다고 할까요? 이 SO2가 22.4 ppm이다. 라고 한다면 얘를 미리그램 퍼 S 큐빅미터로 바꿔볼게요. 22.4 ppm 22.4 밀리리터 퍼 S 큐빅미터 곱하기 자, 이게 1몰일 때 22m몰이 되겠네요. 22.4ml일 때 SO2는 얼마? 64g이 아니라 미리그램. 그래서 밀리리터 없어지고 남는 건 미리그램 퍼 S 큐빅미터. 그래서 없어지면 64 미리그램 퍼 S 큐빅미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체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나오긴 했어요. 요 다음 단계죠. 자, 그럼 요 다음 단계 한번 볼게요. 요 다음 단계는 뭐냐면 ppm을 P도시, T도시, P기압인 상태에서의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로 바꾸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준들을 보게 되면 일단 어떠한 물질이 있으면 그 ppm 아까 있었던 것처럼 밀리리터 퍼 S 큐빅미터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었을 때 이게 지금 밀리그램 per S 큐빅미터인데 아까 있었던 22.4 밀리리터. 이게 만약에 A라는 물질이라면 A라는 물질이 1몰 분자량이죠. 그래서 밀리그램. A라는 물질의 1몰 분자량 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밀리리터 없어지고 밀리그램 per S 큐빅미터인데 원하는 것은 S가 아니라 T도시 P기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기체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하는 아까 PV는 nRT, 그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입을 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환산을 시켜주죠. 273도씨 일 때가 바로 0도씨, 3도씨란다. 273 켈빈 온도가 0도씨예요. 그래서 자꾸 도씨가 입에 붙으니까 273 켈빈 온도 0도씨일 때. 자, 그 다음 273 플러스 T도씨일 때가 바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T도씨일 때의 켈빈 온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없는 단위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S 큐빅미터인 상태, 얘는 큐빅미터인 상태. 자, 그래서 얘는 at T도씨. 이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반비례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상태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1 atm, 여기 압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P기압일 때가 바로 P atm. 이렇게 환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S 큐빅미터 없어지게 되고 밀리리터 없어지고 밀리그램 남고요. S 큐빅미터 없어지고 큐빅미터 at T도시 P기압이 남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 보면 또 SO2를 한번 해봅시다. SO2를 아까 있었던 게 얼마? 22.4 ppm이었나요? 그래서 22.4 ppm. 우리 계산하기 조금 귀찮으니까 273도씨라고 할게요. 그래서 밀리그램 per 큐빅미터 at 273도씨 그리고 2기압이라고 할까요? 2기압에 있은 상태로 바꿔보자. 자, 그러면 얘가 22.4 밀리리터 per S 큐빅미터 곱하기 22.4일 때 1몰 분자량이 64g인데 밀리리터일 때니까 밀리그램 곱하기 273 플러스 273분의 273 곱하기 1기압일 때 2기압. 그럼 자, 요게 2죠. 없어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64 밀리그램 단 다리가 틀리죠. 큐빅미터 at 273도씨 P가 2기압이죠. 2 atm. 조금 귀찮지만 이렇게 적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단원 확인 문제에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자, 살짝 응용을 했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273 플러스 T분의 273 곱하기 1분의 P라는 단위 환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선 온도를 T를 270 EX 기출 문제에서는 25도씨 1기압일 때의 밀리그램 per 큐빅미터 at 25도씨 를 구하라 라는 문제를 줬는데 거기에서 단 주어지기를 뭘 주어졌냐면 225도씨일 때 기체의 1몰 부피는 24.5리터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안 들고 들어가니까 이 복잡한 계산을 하는 거를 조금 덜어준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여기 했던 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22.4 ml per S 큐빅미터이고요. 여기에서 이게 지금 S 큐빅미터인데 이게 0도씨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ppm은 0도씨나 100도씨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밀리리터 per 큐빅미터 at 25도씨. 25도씨에도 22.4 ppm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면 얘가 25도씨예요. 근데 여기 지금 25도씨 때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1몰일 때 24.5ml죠. at 25도씨. 25도씨 전부 25도씨니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25도씨일 때 24.5ml의 이 기체가 있으면 얘는 얼마의 부피를 질량을 가져요? 64mg을 가지죠. 왜? 1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밀리리터 at 25도씨, 밀리리터 25도씨 없어지고 밀리그램 퍼 큐빅미터 at 25도씨 바로 계산이 되죠. 예, 지금 요 단계를 이렇게 조건을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글씨를 쓰니까 글씨가 진짜 보기가 싫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기준을 알게 되면 아, 이게 의미가 이 온도를 보정해 주는 것이구나. ppm이라는 것이 온도가 주어지게 되면 서로 기체로 표현될 때는 똑같기 때문에 ppm은 온도라는 개념에서 변하지는 않는데 단지 뭐죠? 기준이 1몰의 부피가 가지는 그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정을 해주는데 그거를 보정해줘 버리면 바로 환산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부러 이렇게 단위들을 막 확인하는 이유는 근본을 알게 되면 응용 문제 나오면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에 밀리그램 퍼 S 큐빅미터를 ppm으로 거꾸로 바꾸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이제 바로 예문을 해볼까요? SO2가 지금 64 밀리그램 퍼 S 큐빅미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전부 0도씨 1기압입니다. 자, 그러니까 64 밀리그램은 1몰이에요. 1몰의 SO2는 얼마의 부피를 가진다? 22.4 밀리리터. 그럼 밀리그램 없어지면서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이기 때문에 얘는 ppm. 따라서 얘는 22.4 ppm이다. 바로 환산되는 거. 아까 1번, 2번을 조금 시간 들여서 하니까 이건 역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역으로 가는 거니까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밀리그램 퍼 S 큐빅미터를 밀리그램 퍼 큐빅미터 T도시 P기압으로 바꾸는 거. 자, 그러면 SO2 64 밀리그램 퍼 S 큐빅미터를 요거는 아까 했던 거 그대로죠. 자, 여기 밀리그램은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요것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게 S 큐빅미터니까 S 큐빅미터에 해당되는 스탠다드 상태 273 켈빈 온도. 그 다음에 여긴 273 플러스 T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큐빅미터 at T 도시. 그 다음에 압력은 반비례. 그래서 1분의 P.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T가 273도씨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64 곱하기 그리고 P가 1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32 밀리그램 큐빅미터 at 273도씨 1 at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1번, 2번만 자세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적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다음 내가 미음 말고 비읍부터 했어요. 왜냐하면은 미음이 이제 전체적인 종합인데 그 다음에 비읍은 뭐 이 비읍을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밀리그램 퍼 큐빅미터. 자, 이거는 at T도시 그래서 273도씨 그리고 2기압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랬을 때 밀리그램 퍼 S 큐빅미터로 바꿔라. 자, 그러면 얘가 32 밀리그램 SO2입니다. SO2라고 했을 때 얘를 바꾸는 건데 밀리그램은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큐빅미터만 바뀌죠. 그래서 큐빅미터는 어떻게 273도씨일 때가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큐빅미터 at T도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긴 273 플러스 273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스탠다드 상태니까 273 S 큐빅미터. 그리고 스탠다드 상태 1이고요. 지금 여기 2atm이니까 2at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얘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32 mg per S 큐빅미터. 그래서 지금 온도와 압력이 2분의 1과 2가 돼버리니까 지금 온도 바뀌는 게 없어요. 만약에 압력이 1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얘가 1이 되니까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가 남죠. 그래서 64 mg per 큐빅미터 at 25도씨 273도씨 1 atm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바뀌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비읍, 미음.
요거는 이제 ppm으로 바꿔요. 최종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출발해서 갔다가 다시 제일 마지막에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32mg SO2가 32mg의 큐빅미터 at 273도씨 1기압으로 할게요. 이제 기압은 반대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ppm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바꿔야 된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앞서서 25도씨일 때 또는 273도씨 1몰의 부피를 안다면 바로 대입하면 되겠지만 일단 또 273도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22.4리터에 곱하기 2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시험 문제 주어질 때는 273도씨를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긴 그 원래 정석대로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 0도씨 1기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큐빅미터니까 큐빅미터가 돼야 되죠. at 273. 그러면 여긴 273 플러스 273. 그리고 스탠다드 상태는 273 S 큐빅미터. 그리고 압력은 똑같으니까 그냥 생략. 그래서 1분의 1. 이러면 여기에서 지금 큐빅미터 없어졌으니까 지금 남는 건 S 큐빅미터예요. 자, 그러면 S 큐빅미터 0도씨가 됐으니까 0도씨에서 SO2가 64mg일 때 그럼 22.4ml에 가지겠죠. at 0도씨.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요 32 2고 그 다음에 여기 2 없어지고 32 없어지고 32랑 32 없어지고 남는 건 어떻게 돼요? 22.4. 그래서 남는 단위는 22.4이고요. 더 여기에 보게 되면 미리그램 없어졌어요. 미리그램 SO2, 미리그램 SO2. 그 다음에 큐빅미터 273 이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미리리터 남았어요. 그래서 미리리터 0도씨 1기압. 그리고 남는 거 S 큐빅미터. 그래서 단위는 밀리리터 per S 큐빅미터니까 ppm. 그래서 22.4 pp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억부터 시작해서 미음까지 쭉 한 바퀴 돌았는데 이게 지금 연습을 할 때 그냥 보면 눈으로 보면 정말 쉬워요. 그렇죠? 한번 문제를 단원 확인 문제나 또는 다른 모의고사 문제나 문제를 보시면서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은 연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거 지금 부피하고 열심히 농도에 대해서 또는 그 비율에 대해서 했는데 요거는 진짜 참고예요. 왜냐하면 공정시험법에서 이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앞으로 무슨 물에 대한 개념을 다룰 때 온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표준 온도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기 같은 경우 0도씨입니다. 그래서 표준 온도 스탠다드 상태 하면 0도씨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질에서 보통 상온에서 또는 실온에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상온에서 하게 되면 2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예요. 그래서 상온 15도씨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온이라 하면 1에서 35도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온에서라고 했을 때 20도씨로 이야기하는 20도씨로 두시는 것도 있고 15도씨로 그냥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온과 실온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찬물, 찬곳 이러한 차다라는 개념은 수질에 있었을 때 15도씨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곳 하면 0에서 15도씨, 그다음 찬물 하면 15도씨 이하의 물. 근데 0도씨부터는 얼기 시작하니까 0에서부터 15도씨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냉수, 이게 찬물이잖아요. 15도씨 이하가 되는 거죠. 그 외에 온수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30에서 40도씨 물이 아니라 60에서 70도씨예요. 우리 넣게 되면 뜨거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60에서 70도씨고요. 끓는 물을 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기 표준 온도가 0도씨이고 상온이 20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라는 것은 상식에서 조금 기억을 해두십사 하고 넣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